몸으로 유입되는 독소가 있고요. 또 내 몸에서 생겨나는 독소들이 있는데 단 하나의 가공식품을 만들 때에는 최소 30에서 50가지의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요. 지방 조직 안에 정말 오래된 그런 화학물질들, 첨가물들이 다 쌓여 있다라는 곡식을 통해서 어찌됐든 탄수화물 섭취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끼 과일씩, 하루 한 끼 과일씩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 그 미국에서 최근에 그 식단에 대해서 가이드를 세우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가공식품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이제 위험성을 좀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느낌 받았는데, 이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첨가물, 인공 첨가물들도 역시 독소를 유발하는 물질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제 독소는 아까 제가 눈에 보이는 독소 중에서 내 몸으로 유입되는 독소가 있고요. 또 내 몸에서 생겨나는 독소들이 있는데 바로 가공식품의 첨가물이 내 몸으로 유입되는 독소가 되겠죠. 우리가 또 하나의 가공식품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하나의 가공식품을 만들 때에는 최소 30에서 50가지의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요. 근데 딱 하나만 먹지 않죠. 여러 개를 먹으면 여러 개의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의 또 조합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칵테일 효과인데요. 여러 약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듯이 여러 첨가물의 상호 칵테일 작용에 의해서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더 큰 독소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곳의 원인을 파악한다는 거는 너무 어렵죠. 어떤 부작용인지. 왜냐면 어떤 식품 첨가물들을 먹었는지 파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또 다른 잠재적인 큰 위험 요소가 바로 식품 첨가물의 독소가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됩니다. 또 이제 환경 호르몬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이제 지방 조직을 나중에 뭐 어떤 생검이나 또는 뭐 후에 이제 부검을 통해서 사람의 몸 상태를 이제 파악해 보면 지방 조직 안에 정말 오래된 그런 화학물질들, 첨가물들이 다 쌓여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첨가물의 요인,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인해서 오염된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도 우리 몸은 계속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저도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게, 사실은 이게 요즘 뭐 경제도 워낙 어려우니까 이제 또 점심 물가도 요즘에는 기본 10,000원이더라고요. 좀 비싼데 12,000원, 3,000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식당 가서 먹느니 뭐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거나 혹은 뭐 음료수나 과자를 같이 먹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이 인공 첨가물 공장에서 나오는 그 음식의 자체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화학 물질들이 다 독소로 된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것이 칼로리를 통해서 열량으로서 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만들겠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이 쌀진 몰라도 내 건강에 누적적으로 이 데미지가 가해진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냥 궁극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단순히 이게 값이 싸다고 해서 결코 싼 그 음식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뭐 돈을 더 내더라도 내가 한 끼를 밥으로 제대로 먹는 게 궁극적으로는 더 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요즘에. 그렇죠. 우리가 사실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심층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죠. 특히 젊은 친구들이야 워낙에 건강이 이제 기본적으로 뒷받침되다 보니까 힘들지 않아서 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요즘 젊은 암 센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젊은 암 환자, 또 소아암 환자 줄어들지 않아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도 환자들, 또 질병의 종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어떤 본질, 또 중요성, 의미들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가 한 끼 선택하는 음식의 질을 또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꾸미는데 또는 뭐 자기 계발하는데 또 어떤 나를 또 표현하는데 취미 활동 이런 데에 사실 돈을 일차적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음식에, 건강에 돈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실 첫 번째가 건강한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또 이제 젊은 분들에게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꿈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한참 열정이 많은 때니까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자원은 바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원동력도 사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음식이 뭐 "음식이 곧 나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하나 선택하는 그 음식이 내 몸의 세포의 원료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진다라면 가끔이야 먹을 수 있겠지만, 네, 늘 쉽게 너무 함부로 선택하는 일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어떤 의미나 목적적인 부분들, 또 나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 그리고
체력, 음식 선택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젊은 시절부터 꼭 지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뭐 40대 암 환자, 50대 암 환자분들을 또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암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뭐 한 70대, 80대 노화로 인한 세포 성장의 분화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암도 물론 있는데 좀 40대, 50대 암은 20, 30대 건강이 좀 누적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뭐 음식 플러스 어떤 스트레스 관리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서 너무 젊은 암이나 너무 빠른 이른 나이에 오는 암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 건강에 대한 가치, 건강에 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중요성, 또 나의 음식 선택에 대한 중요성들이 더 좀 빨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 겨울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귤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제 뜨는 광고 같은 걸 보고 또 그걸 보고서 얘 좀 생각보다 싸네 해서 이제 네이버를 쳐보니까 더 싼 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kg에 뭐 10,000원 정도예요. 뭐 진짜 배송비를 포함해서 그것도 심지어. 그래서 이제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뭐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가격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또 영양적으로도 이제 과일이 아무래도 편의점의 음식보다는 그래도 사 먹는 외식 문화보다는 낫다라는 생각하에서 이제 귤을 어떻게 보면 식사 대신에 이제 뭐 한 끼 정도 이제 대체해서 먹고 있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귤을 이제 먹다 보니까 이게 또 순식간에 또 여러 개 먹게 돼요. 진짜 뭐 한 개수를 딱 정해 놓고 먹는 건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을 때만큼 뭐 수시로 먹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진짜 주먹만한 귤을 뭐 5 개에서 10개 사이로 이제 먹거든요.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과일이 너무 이제 단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렇게 식사를 대신해서 그 과일 한 가지로 밥을 먹는 거는 "영양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야 뭐 과일 식사를 너무너무 찬성하는 입장이죠. 사람이 먹어야 되는 에너지원을 보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기서 뭐 단백질은 채소질을 구성하니까 탄수화물과 지방이죠. 포도당과 지방산을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원을 삼습니다. 특히 포도당을 전체적인 에너지원의 60%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어디서 섭취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보통 한국인은 쌀밥에서 섭취하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할 때 그냥 빵 하나 드시기도 하고 또 뭐 그래도 밥을 좀 드시겠다면 김밥을 드시기도 하고 그러면 곡식을 통해서 어찌 됐든 탄수화물 섭취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한 끼 과일식, 하루 한 끼 과일식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질병, 과일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분들 외에는 과일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고 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과당 그리고 자당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특히 파이토케미컬과 함께 식이섬유가 같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거, 빵을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양질의 탄수화물이 공급되는 식사다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거죠. 특히 뭐 9대 영양소를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삼시세끼 과일만 먹겠다가 아니고 한 끼잖아요. 또 요즘은 뭐 간헐적 단식이나 오토파지, 자가포식 이런 이야기도 워낙에도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총 칼로리를 줄이는 거에 더 집중을 많이 합니다. 삼시세끼를 모두 다 한식으로 다 먹는다는 것은 오히려 또 우리의 소화기관에 문제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과일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개, 뭐 때로는 10개 이렇게 드셔도 밥 한 공기 분량의 포도당을 그 이상 섭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밥 한 공기 사실 뚝딱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밥 안 먹고 왜 과일 먹냐." 이걸 막 걱정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이 두 가지가 있죠. 해독도 잘 되고요. 또 양질의 영양을 같이 섭취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뭐 당연히 빵보다 추천을 하고요. "바쁠 땐 바나나."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 책에 소개도 했는데 차라리 과일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양질의 영양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